반려견이 어딜 가든 당신을 따라다닐 때 그 아이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네, 사랑스럽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려견은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 오래된 본능이며 오직 당신과 반려견 둘 사이에만 존재하는 아주 각별한 무언가를 말이죠. 만약 대부분의 보호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그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어쩌면 반려견이 당신과 나누려 했던 가장 진솔한 대화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반려견의 세상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반려견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아이들에게는 직장도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친구도 없죠. 개인적인 목표나 스트레스 거리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반려견의 존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개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과 나란히 사는 것을 넘어 인간을 필요로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보호자가 눈을 맞출 때 둘 다 옥시토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 사이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유대감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주방에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 혹은 다른 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반려견이 일어나는 것은 관심이 고파서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모든 신경계가 곁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된 단 하나의 존재, 바로 당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뭉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중 아주 특별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반려견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려견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그저 당신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발 뒤꿈치 바로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옵니다. 가끔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할 정도로 가깝게 말이죠. 많은 보호자들이 웃어넘깁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손이 닿을 거리에 머무는 이 특정한 행동은 동물 행동학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쉐도잉, 즉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라고 부르며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개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무리 내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은 절대 단 한순간도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닐 때 반려견이 당신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유대감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마음속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곧 위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수의과 대학의 연구진은 반려견이 가장 애착을 갖는 사람과 단 한 방 차이로 떨어져 있을 때도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닙니다. 그저 방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은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바짝 붙어 따라다니는 개들이 약한 개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아이들은 종종 가장 깊이 유대감을 맺고 있고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몰입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티끌만한 망설임도 없이 완벽하게 마음을 정한 아이들이죠. 세 번째, 반려견이 당신을 따라 들어가는 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반려견은 어딜 가든 따라오지만 모든 방에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 들어가나요? 아니면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나요? 당신보다 먼저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는 방,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방.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데이터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반려견이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집 전체를 안전, 불안, 중립의 구역으로 나누어 기억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 주방은 높은 흥분감과 긍정적인 기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고 반려견이 당신의 냄새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침실은 깊은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현관문 주변은 집안 전체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무거운 장소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현관문까지 따라와서 갑자기 얼어붙거나 주저앉거나 서성거리기 시작한다면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 불안입니다. 그 아이들의 뇌는 이곳이 바로 당신이 사라지는 장소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여러 번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도 그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 곳 잃은 거대한 사랑일 뿐입니다. 네 번째, 평소보다 유난히 더 따라다닌다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 유독 반려견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날이 있었나요? 평소보다 훨씬 가깝게 말이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방까지 따라 들어오고 당신의 발 위에 털썩 주저앉고 당신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그런 날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그저 오늘따라 관심받고 싶어 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들은 사람의 감정 상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민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말을 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보호자이든 완전히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몸을 낮추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읽어내니까요. 당신의 호흡 패턴을 추적합니다. 당신의 움직임이 느려질 때, 목소리가 가라앉을 때, 기운이 변할 때,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를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혹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면 반려견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행동이 더욱 강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반려견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눈치챘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다섯 번째, 당신을 따라다니던 반려견이 갑자기 멈췄다면 아주 다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이 당신을 쫓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방마다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소파에 가만히 머물고 당신이 움직여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멀어지는 당신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피곤한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겨짚습니다. 하지만 수의 행동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던 개가 갑자기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초기이자 가장 흔하게 놓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질병을 숨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포식자의 표적이 되었던 야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낑낑거리지도 않고 티나게 다리를 절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멈출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의욕은 다른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조용히 사라집니다. 만약 반려견이 평소처럼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고 며칠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특히 식욕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이 동반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나 어딘가 아파요.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하는 보호자들은 거의 항상 반려견이 언제 나를 쫓아오지 않게 되었는지를 눈치챌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6번째, 둘 사이의 유대감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하루 중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반려견이 따라다니는 행동을 통해 대부분의 보호자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순간 말이죠. 바로 지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반려견이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이름을 불렀을 때도 아니고 밥그릇을 열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 당신이 눈을 뜨고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반려견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호자와 깊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맺고 있는 개들은 낮 동안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반려견의 수면 주기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보호자와 강한 유대감을 가진 많은 개들이 이른 새벽 시간에 실제로 얕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보호자의 수면 패턴에 맞춰 당신이 뒤척이는 순간 곧바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 말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리기도 전부터 이미 일어나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갈지 정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기다려온 아이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잠들었고 깨어나서 한 첫 번째 생각,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첫 생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반려견은 그저 애착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인간들이 평생 동안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위대한 결심을 해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매일매일 오직 당신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반려견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지셨다면 아마 그 아이는 문을 바라보며 당신이 일어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반려견은 자신을 이토록 깊이 이해해주는 보호자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